투자자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손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오를 줄 알아서 샀는데 손실이 났네? 인정한다. 엄지척하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르게 대응하면 돼요. 오늘 제목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펴자. 주택 수종자의 생존 기술입니다. 시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찍었다가 눈 깜짝하니까 7,200 와 있네. 요즘에는 1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사일이죠. 뭐 200%, 500%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리고 코스닥도 조정을 좀 크게 하고 있지요. 1200까지 갔다가 1184 정도? 얘네가 이러면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생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버티고는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네요. 오늘 5%가 빠졌네. 아무튼 간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 8천 치고 조정 중이다. 근데 이때까지 걸어왔던 걸 한번 보자고. 그 찌질했던 코스피가 지금 이제 사업 성공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품도 좀 두른 다음에 금이 환영한 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금이 환영했으면 뭐 해야 돼. 자수성가 해가지고 이까지 왔잖아. 시골 다시 돌아왔어. 본가에 놀러 왔어. 그러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쉬자. 집에서 해주는 닭백숙도 좀 먹고 옷도 좀 이제 편안하게 갈아입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휴가 갔어. 휴가입니다, 휴가. 혹시나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인기가 제일 많잖아. 맞죠? 이거만 매수하고 싶으면 막 손이 근질근질 할 거야, 지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사지 마십시오, 지금. 작년에도 안 사다가 왜 굳이 이제 와서 지금 산다고 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고생 좀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 30만원 돌파하면 사시고 하이닉스도 120만원 돌파하면 사세요. 지금 얘네 잘못 걸리면 힘들어. 반도체가 고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세상 일이 일단 몰라. 저희는 반도체들 거의 나와 있거든요. 들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없어요. 오늘 신고가 쓴 애가 있기는 해. TMC라고. 얘는 오늘 신고가 썼어. 이런 거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나머지들은 여러분 지금 다 무너지잖아. 저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잘 없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아무튼 좀 기다리자. 반도체 말고 지금 살 게 있어요. 지금 주도 업종이 조금 변하는 낌새가 조금씩 보이거든. 아직 본격적으로 할 때가 아직 여전히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장에 이때까지는 비가 잘 안 왔어요.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정말 화창했어. 정말 화창한 게 그냥 4월달 내내 지속이 되어 왔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다는 게 문제야. 이때까지는 비가 안 왔거든. 근데 먹구름이 조금씩 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비중 좀 줄이고 조금만 하자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비가 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장에서 좀 좋지 않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잠깐 하고 나가는 뭐 소나기나 그런 거면 상관은 없어. 그거 버티면 올라가지. 근데 지금 잘못하면 장마철이 되면 어떡할래요?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 비가 오면 단순합니다. 우산을 펴서 비를 피하면 돼요. 혹은 그냥 나는 내 집에 있을래. 집에서 쉬면 돼. 지금은 여러분들 생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경고 신호가 일단 나왔어요. 5월 15일에 저번 주 금요일이잖아. 큰 변동성이 한번 나왔죠. 우리나라 지수가 갑자기 꽝탕 해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갔었네요. 첫 조정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긴급 방송을 그때 켰지. 이때 말했던 게 뭐예요? 반도체 건드리지 마라. 미국 포함.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유효해요. 저희는 돌파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간다, 오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전에는 요만큼의 위험만 짊어지면 됐거든. 지금은 여러분 위험이 이만큼 커졌어. 이렇게까지 크게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막 하락장 수준은 아니야. 우리나라 일단 펀더멘탈이 좋잖아. 반도체들이 펀더멘탈은 최고거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요, 펀더멘탈은 굿이야. 이거는 이제 아래 지지층을 결정해 줄 거예요.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겠지. 지금은 근데 이 펀더멘탈 팩터가 있고 유동성이랑 사람들의 심리요, 얘네가 지금 이 두 가지 큰 힘이 충돌하고 있어. 기존에 이 펀더멘탈 팩터가 가장 강하게 작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냥
얘네가 전부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시장 상승으로 갔다고. 근데 펀더멘탈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유동성이랑 금리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심리 있잖아요. 심리도 조금씩 굳어가 버리고 있고, 얘네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수렴을 하겠죠. 근데 그동안에 또 이쪽이 갑자기 막 화끈해져 가지고 확 빠져버리고, 근데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하면서 지지받고, 또 그랬다가 좋아지나 하면서 심리들이 또 갑자기 튀겠지. 그러면서 또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또 그랬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살펴보시면 사실상 하락장이기는 해. 다른 종목들은 사실 주도 업종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지션으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에 노출시킨 포지션이요 30%대거든요. 정말 작은 거예요. 강세장임에도 30% 정도만 시장 리스크에 노출시켰어. 왜냐하면 변동성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행히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펀더멘탈 팩터랑 유동성이랑 심리가 다시 원래대로 다시 가요. 시장 상승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다행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사놓으신 거 다시 쭉 올라가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떡하냐고. 시장은 늘 올라갈 것 같지만 조정하고 또 올라갈 것 같지. 이 봐봐, 시장이 관세 빵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냥 미친듯이 바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하세요 제가 했지. 그래도 3,300 금방 갔어요. 이때 잠깐 쉬지요. 7월부터 9월까지 쉬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가요. 또 11월부터 쉬었다가 또 다시 가죠. 그랬다가 1, 2월까지 쫙 뽑았다가 이란 전쟁 한다고 또 쉬었지. 그랬다가 또 다시 가죠. 이제는 일단은 쉬는 타임이 왔어. 주식시장이 마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마냥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또 쉬었다 또 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이게 봐봐요, 몇 번째 반복이야. 세 번째지. 서퍼 여러분들은 이 숫자 3의 중요성을 아시죠?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3번 정도 반복이 되면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이 생각이 들 거야 지금. 근데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가지면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확률이 커요. 이게 좀 조심스러워. 그래서 지금 1년 중에 시장 리스크를 가장 크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어. 해지를 엄청 크게 해뒀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해지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를 넘었습니다. 지금 3번 정도 반복이 돼서 그래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 반도체 좋은 거 다 알잖아. 그 반도체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생각한 것도 이런 것들이 지금 바탕이 돼서 그래요. 1년 전만 해봐봐. 전부 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국장 하면 바보지. 국장을 왜 하냐 그랬잖아. 그럴 때 저희는 반대로 국장 해야 된다 계속 그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지금 반대로 돼버렸어.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을 다 해야 된대.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중들이 말하는 방향으로 또 갈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고 싶으면 삼성전자 30만원, 하이닉스 200만원 돌파할 때 사라는 얘기야. 항상 이게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맛집은 그래. 맛집은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있으면 맛집일 확률이 좀 크지요. 근데 시장은 희한한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잖아. 그러면 그 방향이 아닐 확률이 커져요. 저희는 추세 추종자지만 지금은 역발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중과 함께 하고 있지만 때로는 역발상을 발휘해서 반대로 가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 비중을 좀 실어도 돼. 하이닉스가 돌파하잖아요. 여기서 돌파를 한 번 더 하잖아. 그러면 광기야. 그때는 같이 미쳐야 돼.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널뛰기 하는 거지. 그래서 놀라지 말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익숙하잖아. 하이닉스가 이거 뭐 이 당시에도 이란 전쟁 터졌다고 마이너스 11%에 그 다음 날에도 마이너스 10%에 익숙하잖아. 맞죠? 아무튼 또 무슨 일이 터져도 뭐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대비 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면 뭐 손실을 보든지 이득을 보든지 하죠. 근데 내가 틀릴 때가 있어. 그때 이 말을 명심하면 참 좋습니다. 시장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있어. 반도체가 좋아 보이지. 저희도 좋아 보여요.
저도 들고 있어. 근데 시장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롱인 것 같은데 뭐지? 왜 시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지? 그러면 일단 내 생각은 둘째고 포지션부터 줄여야 돼. 왜? 내가 틀릴 확률이 커졌잖아.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했어요. 결과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보유하거나 혹은 불타기를 해야죠. 당연히 내가 맞았으니까. 이게 기본인데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당연히 있다고. 투자하면 어떻게 내가 맨날 맞아요. 우리가 학생 때도 시험 보면 여러분 100점 맞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 항상 틀려요.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해. 그러면 이거는 뭔가 나의 생각이 맞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뭘 하면 되냐? 깔끔하게 포기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면 돼요. 비중 감소를 시키면 돼. 이게 시장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고집을 하면 문제가 발생해. 내가 샀는데 내리는 거야. 뭐야? 내 생각이 맞는데 왜 시장이 틀리지? 이거는 시장이 틀린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사버리거든?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거야. 그것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포지션을 줄이자. 요거는 드러케 밀러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 30년 동안 무손실 아니에요. 오렌 버핏보다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신이 되고 싶어 하죠. 제일 싸게 매수하고 바닥에서 탁 매수해가지고 천장에서 탁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야 이거 봤냐? 내가 바닥에 샀거든? 천장에서 팔았지롱. 내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도 못해. 어떻게 해? 부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뭐 알라신이 와도 이거 하겠어? 왔다가 그냥 바로 손절치고 나갈걸. 주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측할 수밖에 없어. 맞아. 수제 추종은 예측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요, 예측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이닉스를 60만원대 샀잖아요, 처음에. 왜? 올라갈 거를 기대하는 거지. 어찌 보면 추세 추종도 상승을 예측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오르죠, 갭으로. 그 다음날에 6% 떴다 하면서 좋아했잖아 우리.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떨어졌다, 갑자기 펑 떨어져요. 56만원 아니면 53만원 52만원 50만원 퉁 떨어져 봐봐. 그러면 하락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내 생각과 반대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포지션을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그냥 기대라고 씁시다. 기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롱 포지션을 잡았다, 매수를 했다, 그러면 상승을 기대하는 거지요. 기대는 누구나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대로 안 간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인다, 내 기대를 잠시 접어두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투자는 대응하는 게임인 거예요. 내가 배팅하고 내 생각이 맞으면 불타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샀는데 내리고 있어.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든지 비중을 감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이나 천장을 원해요. 저희도 그거 하고 싶지. 근데 시장은 아무에게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정해진 공식이 아닌 거예요. 시장 참여자가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광기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때도 있고요, 폭락이 일어났는데 더 폭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나 천정은 굳이 잡으려고 안 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중들의 심리요. 이게 원래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 뭉쳐서 돌아다니진 않아. 사람들이 다 개개인별로 다 다르게 움직이잖아.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위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그냥 그렇잖아 원래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를 보러 간다거나 같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희한하게 서로 다르게 움직이던 대중들이 갑자기 막 뭉쳐가지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 그게 주제 추종에서는 주목해야 돼요. 시장 투자자라면 대중 심리를 반드시 잘 읽어야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보이잖아. 이게 어느 정도 뭉치면 추세로 쭉 진행이 되거든.
굴러가면서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다가 그 한계가 있어. 모든 거는. 우리 스노우볼 이펙트 아시죠? 그러니까 왜 그 복리를 설명할 때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지 않습니까? 눈이 처음에는 요만했어. 내 주먹만 했어. 이거를 이제 눈이 쫙 깔려있는 그런 설원에서 이 눈덩이를 굴려보세요. 그러면 한 바퀴 굴러가면 조금 불고, 한 바퀴 더 굴러가면 조금 불고, 한 바퀴 더 굴러가면 그때부터 엄청 커질 때가 있어. 그렇죠? 이게 복리 효과로 이제 늘어나잖아. 사람들은 이것만 알죠.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복리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세요. 이런 말을 하지.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안 들어. 여기에 뭔가 논리적 허점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 눈덩이를 굴릴 거 아니야. 굴릴 때마다 이렇게 늘어나기는 해. 근데 얘가 너무 커지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무거워가지고 못 굴려, 사람이. 그러면 내리막길에 이거 굴리면 되잖아요. 굴러가다가 짜개집니다. 혼자 어디 박아가지고 쪼개진다고. 이게 성공을 하려면요, 이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거를 굴릴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너무 커지면 사람이 어떻게 굴려? 못 굴려요. 꾸준히 성공을 한다는 전제 하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꾸준히 성공을 못하면 기껏 굴려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요 쪼매난 요 돌멩이 하나 있어요. 얘가 가다가 이거 딱 밟는다? 얘가 안 쪼개질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스노우볼 이펙트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당연히 복리 효과는 투자하면 굴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올바른 방법을 하고 작은 관리를 하면서 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핵심인 거지. 무조건 투자하면 복리로 굴러가니까 그걸 투자해봐야지, 그거 단순한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야. 주제 추종의 핵심 철학입니다, 여러분. 주제 추종은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한다. 간단해요. 바닥에서 절대 안 사요. 저점 확인하고 올라간다 싶으면 그때 매수하면 돼. 쭉 갔다가 고점 치고 내려간다 싶으면 매도하면 돼. 참 쉽죠? 이렇게 쉽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자고. 지금 반도체가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 그 반도체를 사야 되는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봐. 올라가고 바닥 확인하고 올라갈 때 여기 사야 되잖아. 바닥하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 바닥하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 바닥하고 여기서 사면 되잖아. 지금은 어때 보여요? 200만원 못 찍고 내려가는 것처럼 안 보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반도체를 안 사는 거예요.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요거를 평생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게 무릎에서 사가지고 어깨에서 팔라는 거지. 근데 보통은 요 내려가는 무릎에 산다. 여기 내려가는 무릎 말고요, 올라가는 무릎에서 사야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내려가는 무릎 말고 올라가는 무릎에 사라고요.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이렇게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팔지 말라고. 올라가는 어깨 말고, 이쪽이구나. 올라가는 어깨 말고 이렇게 쭉 돌아서 내려가는 어깨 있잖아요. 거기에서 팔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통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갈 때 원칙에 따라 분할 매도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괜찮아. 원칙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어깨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고점이 나왔습니까? 고점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같이 막 종목도 다 쑥대밭 떼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가지고 있으면 팔고 싶지, 당연히. 하루에 19% 가는데요. 저희가 팔고 싶어 죽겠죠? 저희는 안 팔아요. 왜? 고점이 안 나왔잖아, 아직. 내일 돼서 얘가 만약에 음봉으로 꽝 떨어져. 그러면 고점이 되는 거지. 그거 보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우리가 도대체 왜 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탁 팔아가지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못 팔면 이거를 손해로 인식을 하는 거야.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이게 어떻게 근데 손해지? 여러분들 투자는 내가 팔 때 1%만 플러스가 나도 번 거 아니야? 벌었으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 손가락 까딱 하는 건데 감사를 잘 안 해.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해. 그 마음가짐에서 투자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아무튼 주제 추종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고,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파는 거야.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손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닥에서 못 사서 비싸게 사서 손해, 고점에서 못 팔았고 싸게 팔아서 손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요, 미래를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그냥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퍼분들도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 돈이 안 벌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분들은 제가 좀 처음에 사양을 해요. 정말 감사한데 괜찮다. 하다 보면 또 안 맞거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랑 방향이 안 맞아요. 다른 데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래를 맞추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실제로는.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추세 추종자는 어떻게 한다? 비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 확인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가는 말에 올라탄다. 이게 전형적인 모멘텀 투자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추세 추종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말고 이미 오른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지. 여기 샀는데 더 올랐어요. 그러면 더 채찍질을 해서 가는 거예요. 오르는 주식이 더 오른다는 가능성을 포트에 넣습니다. 저희는 얘가 뭐 300%를 가든 400%를 가든 그런 거 예상을 안 합니다. 근데 타보니까 달팽이인 애들도 있고 호랑이처럼 달린 애들도 있고 말이 걸릴 때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고가에 집중하는 게 좀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맨날 하는 건데요. 50일 신고가 종목은 매일 트래킹을 하세요. 그러면 얘들 중에 달리는 말이 있든지 달리는 호랑이가 있든지 내가 딱 선택했는데 걔는 달팽이였을 수도 있어. 그럼 나가면 되잖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싼 주식이 아니고 여러분 강한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근데 강한 주식도 저 고점 말고 그 다음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덜 비싸게 매도하시면 됩니다. 하락 신호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차트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캔들 차트로도 알 수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복잡계로 사용을 하죠. 대중들의 심리까지 판단을 해서 하락 신호를 확인을 하는 편이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방식을 따르시면 돼요. 뭐 이동평균선으로 해서도 되고 가격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뭐 저항 뭐 이 지지선을 뚫는다 아래로 그런 것도 되고 요거는 되게 방법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최고점보다 아래쪽에서 매도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일부 수익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한테 그냥 당연히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고수레 하지 않습니까? 뭐 음식 먹기 전에 고수레 하잖아. 저 옆에 있는 뭐 귀신들이랑 걔들한테 좀 먹으라고 주잖아. 이거 뭐 아까워? 내가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일부는 그냥 다 주는 거야. 자연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장에서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절대 크게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분을 남겨주는 거야. 이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분을 남겨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프레질하지 않아져요. 다시 말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투자로 따지면 파산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수익의 일부는 포기하는 대신에 치명적인 하락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크게 추세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추세 추종의 핵심이야. 근데 이제 시장에 있다 보면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요 크러쉬 분 가수분입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짤이지요. 시장에 있다 보면 비 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비는 피할 수가 없어. 이 돈 받고 이제 노래 하시는 분들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지. 밖에 있으면 여러분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산을 쓴다 한들 비를 완벽하게 피할 수가 있어. 투자할 때는 여러분 최대한 비를 덜 맞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야. 투자의 핵심은 뭐다?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비를 덜 맞으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비를 덜 맞아야 되는 시기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지 비중이 엄청 큰 거예요. 이례적으로 크죠. 이 과정에서 대응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일단 손절이 잦죠. 4월 달에는 승률이 70%가 나왔는데 5월 달에는 아마 한 10% 나올라나 모르겠다. 20%도 안 나올걸. 손절이 엄청 많았거든. 본전 컷도 많았어요. 이런 게 다 대응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조정을 막 하잖아. 버티면 다시 오를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버티면 올라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가끔씩 버텼는데 대형 사고가 날 때가 있어. 그렇게 파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냥 버텨가지고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다행인 거고, 보통은 이게 맞아. 뭐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버티면 오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럴 확률이 높을 뿐이고 안 오를 확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르지. 버텼는데 지하실로 내려간다. 확률이 존재하잖아. 확률이 낮을 뿐이지. 투자는 우리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이 약간이라도 있으면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응 방안을 생각해 둬야 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요, 나는 정말 안전운전을 해. 정석 속도보다 한 10km보다 더 낮게 항상 운전을 해. 그렇게 해도 사고 확률이 있잖아. 그래서 보험을 넣죠. 안전벨트도 하잖아. 근데 왜 투자할 때는 왜 안 하지? 투자도 여러분 확률 게임입니다. 안 일어날 것 같은 사건은 잘 안 일어나지만 일어날 일은 언젠가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야. 강세장이 여러분 끝이 안 올 것 같죠? 언젠가는 와요. 그러면 항상 대비를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비용을 아까워하면 결국 시장이 여러분 훨씬 큰 비용을 청구하더라. 그러니까 보험료 아까워서 보험 안 넣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 외제차랑 사고 났어, 람보르기니랑 박았어, 보험 넣어도 후덜덜한데 난리 나잖아요. 내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어 봐봐, 돈 줘야지. 그런 일이 있다니까. 지금 같을 때 가장 위험한 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성에 지금 젖어 있어. 아, 시장은 무조건 사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 대응법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왜? 시장에는 언제나 하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고 내려가 버리면 기도한다고. 그때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다시 오르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 안 그러면 어떡할래 진짜로. 거기에 대한 여러분 대응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야. 제 친구는 그냥 기다렸는데 올라가던데요. 운이 좋았지 뭐. 무조건 여러분 믿고 있으면 좀 곤란한 상황에 나중에 처할 수가 있더라. 강세장은 여러분 방심을 만듭니다. 근데 변동성이 언젠가 찾아오는데요, 그 대가를 청구해요. 이거는 이란 전쟁 때 한번 겪었지. 다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촉매제가 돼서 뭐가 또 찾아올 거예요. 투자자는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손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오를 줄 알아서 샀는데 손실이 났네? 인정한다. 엄지척하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르게 대응하면 돼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니면 나는 판단 잘했는데 시장이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는구나. 오늘 요즘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빠르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기다리면 돼요. 왜? 내가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코스피 1포인트 올리는 거 가능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다 같이 해도 절대 안 돼요. 그냥 빠르게 대응하고 기회를 기다리면 됩니다. 투자하면서 중요하신 거는 한 번도 안 틀리는 게 아니에요. 틀렸을 때 작게 끝내는 거예요. 저희는 맨날 틀리잖아. 5월 달에는 그냥 다 틀렸죠. 그렇죠? 맞는 게 지금 뭐 있어? 올라가는 게 뭐 꼴랑 요거 얘들밖에 없잖아. 한선 엔지니어링에, 삼알미늄에, TMC에, 뭐 얘들밖에 없어. 나머지 다 틀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인정하고요. 아, 틀렸을 때 작게 끝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정답을 많이 맞추는 연습을 학창 시절에도 많이 했고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도 있어. 하지만 정답을 많이 맞출 필요는 없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도 말하잖아요. 승률 그런 거 필요 없다. 맞았을 때 얼마나 많이 버는지가 중요하다. 틀렸을 때 얼마나 적게 잃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시장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선택을 했을 때 웬만하면 종목들이 안 올라요. 그랬을 때 작게 끝내면 돼요. 요거를 꼭 염두해 두시고 하십시오. 저희 서퍼분들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서 이 기간을 겪어야지 여러분 다음에 크게 상승이 돼요. 의미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의미가 더 클 거야. 예측은 신의 영역이고요. 대응은 여러분 투자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린 투자자지요. 투자자답게 잘 대응하자. 오늘 여기까지.